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프랑스가 드디어 중국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국제사회의 목소리 중에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인 탈중국,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 의존 탈피론을 언급한 것인데요. 유럽에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두 나라를 꼽자면 거의 중국화가 되어버린 이탈리아가 첫 번째로 꼽히고 프랑스가 두 번째로 꼽히지 않나 싶은데,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경제장관의 입에서 이와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그들의 말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은 이렇습니다. 프랑스 경제장관이 최근 중국의 사태와 관련해 경제에 지나친 중국 의존을 탈피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현지 시간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중국 경제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의존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의약품의 핵심 물질 공급의 80에서 85%를 의존하는 상황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보건의학과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게임 체인저란 규칙을 바꾸는 사건이나 행위자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그는 프랑스에 연간 250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방문한다면서 이 질병이 유럽의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유럽과 세계 경제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르메르 장관은 며칠 전에도 이 같은 경제의 중국 의존 탈피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 프랑스 재계 관계자들과 이번 중국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 그는 이번 사태는 원자재 공급의 문제가 일부 산업에서 전략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핵심 산업에 속하는 제약과 자동차 산업은 원료와 부품 공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중국에 있는 계약업체 공장들이 속속 문을 닫는 바람에 프랑스의 업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관련 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태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위해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의 언론은 이번 중국에서 벌어진 사태는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소비시장과 제조업 라인을 멈추게 만드는 그야말로 블랙스완의 공포가 되고 있고, 그 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국의 부채는 중국의 성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막대한 부채는 정말 엄청난 수준인데요. 중국 GDP가 현재 14조 달러 정도 되는데 현재 중국은 GDP 대비 310%의 약 43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위기인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니까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불하기에도 버거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중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소비시장과 제조업 공급 라인이 모두 멈추게 만드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경제 붕괴의 폭풍전야를 중국이 걷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이제 본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1차 무역합의에서 중국은 많은 것을 양보하고 내주었는데 그건 약과입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자국 기업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또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아마 전체의 30%쯤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랑스가 묘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즉 중국에서 많은 부분을 떠나서 자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공급사슬 중 중국에 있는 어느 하나를 빼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의 전체 공급사슬이 중국과 엮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소재인 부직포가 부족해 발생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진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급 체인에 단 하나라도 중국과 엮여 있으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이나 다른 중요한 산업은 아예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앞으로 겪게 될 진정한 위기 아닐까요?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 같은 프랑스 재정장관의 발언에 중국 공산당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한 나라 경제장관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번 계기로 글로벌 흐름과 추세가 되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미국은 2년 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탈중국을 외쳐 세계 각국은 크나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중국을 떠나고 싶어도 단기적인 비용 부담과 함께 떠날 명분이 없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사태는 비용에 대한 고민은 깔끔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이미 막대한 비용을 세계가 지불하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와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리스크 자체가 비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을 붙이듯 프랑스 재정장관이 공론화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발언을 가장 좋아할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닐까요? 중국이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쌓아온 중국 내부의 모순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예컨대 정부 보조로 연명한 기업 본연의 경쟁력 약화, 막대한 부채와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인건비 상승으로 잃어가는 제조 경쟁력, 이로 인한 실업자 양상과 이 실업자들을 받아줄 첨단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조정은 미국의 견제로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 등 이 모든 것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단계는 무엇이 도래하게 될까요? 그것을 저와 함께 팝콘을 먹이며 지켜보시면 흥미진진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신 못 차리는 대한민국의 친중 정치 세력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중국과 깊숙이 엮여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한국 기업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 구독료 및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제 영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노란 딱지가 붙어 광고 수익 활동은 90% 가까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제가 영상을 올리고 영상마다 스크린샷을 찍어둔 것을 이어붙인 이미지입니다. 영상 업로드 초반 하루 이틀 정도의 조회수가 대부분 나오는데 간혹 이틀 정도 지나서 조회수 10만, 20만 되고서야 노란 딱지를 해제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초반 중반에 노란 딱지가 붙어있는 화면을 다 스크린 캡처해둔 화면입니다. 유튜브 코리아가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구독자 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신의 한 수에 따르면 한국 유튜브 영상의 광고 수익을 승인하는 알바를 싱가폴과 말레이시아에서 한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우파 유튜버 담당자들은 완전 친중 좌파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우파 유튜버들을 말라 비틀어 버리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회원가입과 자율 구독료로 후원해주시면 제가 계속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양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